선생님의 알림으로부터 내가 뭔가 정보를 얻어서 아이를 케어해야지 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입학 후 약 한 달이 정말 중요한 시기이자 관건인데요. 학교 생활에 적응,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교과 선생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 관계, 이렇게 네 가지를 특별히 더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이 벌써 중2가 되었습니다. 작년 중학교 입학하던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중2가 되었네요. 제가 느끼기에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갭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여지는 육체적인 일단 성장이 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성숙도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1학년 넘어갈 때보다 1학년부터 2학년 넘어갈 때 굉장히 많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중학교 1학년 입학 또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입학, 새로운 학년기에 접어들 때 부모님들의 걱정도 많고요. 사실 스트레스도 많아집니다.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배맘으로 조언드리고 싶은 네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학교 적응입니다. 무엇보다 학교 적응이 중요하죠. 그 초등과는 상당히 달라진 분위기, 그리고 더 이상 뭔가 좀 아이 같지 않게 대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아이가 좀 당혹스러워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2학년, 3학년 선배들이 1학년 친구들을 예뻐서 보러 오기도 하고 또 관심도 사실 기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좀 귀찮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점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등교 시간이 확실히 달라지죠. 그래서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이 달라지니까 이 시간 개념에 대한 부분이 보다 철저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초반에는 초등과 좀 많이 비교를 할 거예요. 엄마 나 초등 때는 이랬는데 중등은 이래, 이렇게 하면서 이전에 사실 익숙하다 보니까 중등 생활이 낯설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이제 엄마 입장에서 초등은 이랬지, 중등은 이런데 중등에 되면 이런 것들이 좋대 라고 좀 긍정적으로 아이가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조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 생활에 적응에 이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등하교 시간을 좀 잘 지켜서 아이가 학교에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인데요. 물론 초등 때, 중등 때, 고등 모두 수업 시간 집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근데 이제 초등 때 뭐 수업 시간에 아주 잘 집중했다 하는 친구들은 조금 덜 걱정이긴 합니다만, 잘 안 되었던 친구들은 이제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좀 더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제 챙길 것들이 많아지는데요. 그 수행평가도 알아서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조별 발표에 뭐 약속을 한다거나 본인이 맡은 역할을 잘해야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담임 선생님이 일일이 교과목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매 수업 시간마다 메모를 하게 한다거나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와서 숙제를 따로 표기한다거나 이런 이제 노트 필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이런 습관들이 나중에 이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특히 첫 한 달 동안은 아이들이 사실 새로운 학원에 좀 다니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막 세팅하는 시간인데요. 저는 이제 학원 숙제 같은 거를 학교에서 가져와서 하지는 않겠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학교에 왔을 때는 학교 생활에 최대한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습관이 되어야만 아이가 학교에 훨씬 빨리 적응을 하고 학교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교과목 선생님에 대한 적응 또는 이해인데요. 아마 아이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 초등 때는 담임 선생님이 상주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뭔가 이제 피드백을 주시거나 알림장을 부모님한테도 보내주시는데 교사분들마다 다르긴 한데 중등이 되면 아예 알림이 거의 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알림으로부터 내가 뭔가 정보를 얻어서 아이를 케어해야지 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과목 자체도 10과목 가까운 교과목으로 확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접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정신이 없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성향들도 모두 당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각 선생님에 대해서 집에 와서도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의 장점들을 좀 크게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에 맞춰서 아이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요.
보편적인 것은 사실은 모두 동일하고 예의 바른 친구는 뭐 선생님들이 모두 좋아하고 당연히 교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수업 잘 듣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교과목의 비중, 중요도를 부모님이 먼저 설정해 주시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입시를 바라보면 고등학교 때 됐을 때 뭐 국영수가 중요하다, 특히 수학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갓 중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이 모든 교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좀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등학교 갔을 때 고교 학점제랑도 이어지고 아이의 진로와도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교과목에 관심을 좀 쏟고 우리 아이가 어떤 거에 더 관심이 있는지 열심히 해봐야 사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과목 중에서 부모님이 먼저 이 과목은 열심히 해, 이 과목은 뭐 수행평가 열심히 안 해도 돼, 나중에 별로 안 중요해, 이런 얘기는 정말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예체능 과목에 있어서도 좀 소홀하지 말고 아이가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참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친구 관계인데요. 친구 관계가 이제 중학교부터 굉장히 좀 유의미해지더라고요. 물론 친구 없이 잘 지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이때부터 좀 더 또래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그리고 다른 친구를 많이 의식하는 그런 연령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선후배 사이에서도 초등 때는 딱히 선후배로 관계할 일이 없었는데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을 하면서 선후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학년 구분 없이 하는 동아리 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후배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것도 생기고 그 내년에 또 선배가 됐을 때는 후배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또한 이제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생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제 친구 관계가 힘들어지면 뭐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내가 굉장히 친한 친구 없다 그러면 학교에 좀 재미를 못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성적이 좀 하락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도록 해주되 내 아이가 그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처음에 학교 배정받고 들어갔을 때는 우리 아이가 친구가 없는 반에 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조금 쓸쓸해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아이들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친구를 이렇게 잘 탐색해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관계가 안 좋은 친구더라도 내일은 절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먼저 나서서 이런 친구는 뭐 사귀지 말고 이런 친구는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너무 이제 적극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친구와 나를 동일시하는 연령이거든요. 이 연령대에서는 친구에 대한 욕을 하거나 안 좋은 점을 얘기하면 본인한테 직접 한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아이가 선택한 친구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아이가 스스로 잘 선택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학교가 되면 사실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성적 압박이 약간 시작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하는 학교도 있고 자유학년제를 하는 학교도 있죠.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이제 좀 제대로 뭐 이제 해보고 아이가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중2에 들어서서 시험을 봤을 때 좀 놀라는 경우도 있죠. 저희 아이들은 이제 자유학기제를 했기 때문에 1학기 때 시험을 보고 2학기 때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요. 보통 2학기 때 주로 시험을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게 하고 수행평가 중에서도 지필평가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면 실제 다음 평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는 아이의 태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 아이의 태도가 나중에 성적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생활에 그 어떤 것도 이제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다 보면 아이가 이제 3월에 이제 좀 적응을 하고 뭐 지각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아이가 선생님이 내주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숙제도 하고 수행평가도 하고 조별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선후배랑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면
당연히 학교에 대해서 애정이 담기고요. 그리고 관심이 생깁니다. 학교 생활이 즐겁고 당연히 좋아야지 아이의 성적도 잘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교과 공부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아이가 자칫 초등 때랑 너무 다르네, 힘드네, 질리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활동들이 좀 조화롭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습니다. 중2 선배맘으로 작년 1년의 기억을 떠올려 봤는데요. 그 입학했을 때 사실 3월에 가장 긴장도가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아이도 뭐 어른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3월에 아이들이 긴장도가 높다 보니까 좀 아픈 친구들도 생겨요. 그래서 양호실을 갈 수도 있고 뭐 지각을 한다거나 또는 결석을 하는 친구도 생기는데요. 저는 이 3월에 아이들이 지각이나 결석하지 않게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의 생활 전반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고 싶다면 이 책을 제가 이제 도움을 작년에 많이 받았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미리 살펴보고 그리고 옆에 1년 동안 끼고 있으면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다시 한번 뒤져보고 그래서 학교의 교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1년의 플랜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학부모일자선 이런 걸 주의하면 되구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수록되어 있으니까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선배맘에게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학을 축하드리고요. 중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